자, 그래서 우리 다시 또 우리 본문 9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꺼내시고 교재 수업 시작할게요. 첫째 줄부터 봅시다. The source of every new idea is the same 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생각의 원천, 근원이란 얘기죠. 소스는. 이거 이제 타 학교에서 장난치는 게 소스냐 리소스냐고 갖고 장난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소스 자원이라는 개념과 원천이라는 개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체크 하나 해두시고, 모든 새로운 생각의 원천이라는 거는 다 비슷하대요. 그러면 우리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충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요. 생각은 다 비슷. 이거 현실에서도 그럽니까? 현실에서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뭔가 비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천재라는 게 존재하잖아. 근데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생각하는 게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천재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란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천재라는 게 있는데 왜 없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생각의 원천은 동일하다 하고 밑에 내려가 쭉쭉 가도 좋지만,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그렇게 푸는 게 더 좋겠지만, 모의고사 풀이였다면은 우리 지금 내신이잖아. 뭘 구워서 낼지 모르잖아. 자, 그럼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 천재라는 게 우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는 천재가 없는데 우리는 그럼 천재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천재적 생각이라는 거는, 천재적 생각이라는 거는 뭐 뉴 아이디어 혹은 뭐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가능? 우리도 가능. 왜냐하면은 인간의 생각은 다 비슷하니까. 이게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주고 싶은 숨겨져 있던 그런 주제적인 내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주제가 나왔죠. 우리는 다 천재가 없고, 뭐 추가적으로 내가 더 뽑아내서 한 얘기지만, 천재는 없고 누구나 다 천재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특수한 방법이라든지 특수한 차이가 존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There is a network of neurons. 뉴런 네트워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In the brain, 뇌 안에. And then network shift. 그리고 네트워크가 shift, 달라집니다. 변화합니다. 생각은 어디서 합니까? 뇌에서 하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 뇌라는 거는, 생각이란 건 뇌에서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은 뇌에서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네트워크면 뉴런이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뭔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뉴런 네트워크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별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All of a sudden, 갑자기 electricity flows, 전기가 흐릅니다. In an unfamiliar pattern. 낯선, 익숙하지 않은 패턴으로 전기가 흐른대요. A shiver of current across the circuit board of cells라고 합니다. 자, shiver라는 거는 떨림이란 뜻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떨리는 건데, 여기 current라고 하잖아. 우리 current라는 거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은 현재라는 뜻을 많이 알고 있잖아. 지금, currently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 하지만 여기선 전류입니다. 전류의 떨림이라는 게 있는 거야. Across the circuit board. 회로판 전체 of cells. 세포 안에 있는 회로판 전체에 전기가 흐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비유적으로 줬으니까 바로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게 우리 한번 풀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unfamiliar한 패턴은 여기 shift에서 오는 걸 거예요. 그쵸? 바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생각은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생각은 우리 뇌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 자, 그럼 뇌에서 뉴런 네트워크가 있고, 이 뉴런 네트워크가 변화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변화할 때 전류라는 게 흐른다라는 건 여기서 지금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낯선 패턴으로 전기가 흐른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낯선 생각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특이한 생각, 크리에이티브한 뉴 아이디어를 할 거야. 그러면 뉴 아이디어를 할 때 전기가 흐른다라는 말은 세포로 이루어진 회로판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떨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뉴런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뉴런 네트워크가 이걸로 작동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언퍼밀러한 패턴이면은 친숙하지 않은 생각, 새로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새로운 생각이 아까 천재가 아니랬잖아. 다 거기서 거기랬잖아. 그럼 변화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거 언퍼밀러한 거 뉴 아이디어일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뉴 아이디어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글 내용의 최종 결론이거든요. 글 전체로 봤을 때는 개인이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살짝 변형된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어우, 갑자기 왜 그래? 왜 눈을 갑자기 뒤집어? 무서워. 졸려? 벌써부터? 너무 느리구나. 조금 더 빨리 해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But, 하지만 sometimes a single network is not enough. 하지만 하나의 네트워크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개인 혼자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천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새로운 생각의 원천은 다 동일한데. 그러면 이거는 싱글 네트워크는 is not enough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싱글 person이에요. 개인. 개인 혼자서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 혼자서 새로운 생각 아예 안 하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패턴이 흘렀어요. 언퍼밀러한 패턴이 흐르긴 했지만 개인 혼자서 새로운 생각을 완성하는 것은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요. 개인 혼자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책이 나와야죠. 재민군, 개인 혼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은 어떤 생물이야? 그쵸? 혼자서 안 되면은, 나 혼자 백날 노력해서 안 되면은 남의 힘을 빌어야 된다는 거지. 수특에서 많이 다루는 소재 중, 이제 수능에서 많이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올림푸스란 것도 EBS 교재이고 수능과 연계의 교재이다 보니까 수능에서 많이 써먹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은 혼자서 뭘 못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럼 계속 봅시다. Sometimes a creative problem is so difficult that it requires people. so that이 나왔죠? 너무나 어려워서 뭐뭐 하기엔 너무나 어렵다. 자, 그러면 창의적인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it requires people.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 혼자서 풀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창의적인 문제, 새로운 문제, 개인 혼자 풀 수가 없어요.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맨 윗줄에서 모든 새로운 생각의 원천이라고 했는데 이건 완성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생각은 우리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 생각을 지금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주면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인간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개인 혼자서는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어. 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o connect their imaginations. 그들의 상상을 연결하는 것을 connect imaginations together. 그들의 함께 상상한 것들을 연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커넥트하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면은 해결입니다. 혼자선 못하니까 집단이 서로가 상상한 거. 자, 이미지네이션을 지금 여기 맨 앞에서 본 뉴 아이디어로 볼 수 있을까? 못 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개인도 the unfamiliar 패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paraphrasing은 their imagination이라는 거는 상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unfamiliar 패턴, 단 개인의 unfamiliar 패턴입니다. 그걸 연결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개인들이 서로 상상을 연결해서 the answer arrives. 답이 도착합니다. 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Only if we collaborate. Only if 우리가 이거 할 경우에만, 우리가 협력할 경우에만 답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네이션은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답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 뉴 아이디어가 되겠죠. 완성된 생각이라는 것은 집단이 협력했을 때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계속 봅시다. 완성된 생각은 개인이 협력했을 때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제를 강력하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주제라고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이 문장 때문입니다. That's because입니다. 연결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문장이 주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That's because라고 하는데 비교 대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That's why랑 우린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독해 시간에 이미 배우셨을 것 같아갖고 서연 양, 이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되죠? 보자. 괜찮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시키고 싶지만 일단 그냥 얘기를 할게요. That's because랑 That's why거든요. 자, That's why라고 했을 때 why도 이유이고 because도 이유잖아. 근데 쓰임이 미묘하게 좀 달라요. That's because는 뒤에 이유가 나와요. 주장이 나오고요. 뭐 답이 나오고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주는 글이에요. 왜 늦었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자, 왜 늦었어? 왜냐면요. because 제가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에 체해가지고요.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어거지로 약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늦은 거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at's because 뒤에는 항상 이유가 나오고 that's why 뒤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늦었니? 뭐 아침에 뭐 이래저래 밥을 잘못 먹고 해갖고 그래서 제가 늦은 겁니다. 뭐라 하지 마세요. why 뒤에는 답이 나옵니다. 답, 주장. 100% 명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독해 패턴,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that's why 뒤에는 주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that's because는 앞에 대신 나타내는 게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이유를 나타내는 거니까 서술형으로 내기 좋겠죠. 주제에 대한 이유, 근거를 설명할 때. 봅시다. That's because a group is not just a collection of individual talents. not just입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집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just a collection of individual talents. 개인적 재능에, 재능 있는 개인들의 집단이 아니래요. instead, 대신에, but, not A, but B 정도로 보셔야겠죠, 여기서는. not just A, but also B. 뭐, not only A, but also B로 봐도 되고. 개인의 집단, 재능 있는 집단의 컬렉션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신에 무엇이다? Group is a chance for those talents to exceed themselves. 그룹이라는 것은,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기회입니다. 어떠한 기회. 그러한 그들의 재능이 exceed themselves. 그들을 초과하는 것. 자, 그러면 집단이라는 것은 개인들의 컬렉션이라는 얘기는 합쳐놓은 거라는 얘기인데 우리 단순하게 합이라는 거는 수학적 기호로 곱하기입니까? 나누기입니까?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집단이라는 것은 개인 재능의 합이 아니라 instead 그러한 재능들이 그들 스스로를 초과하는 거야. 그러면은 합 이상의 무언가를 더 발현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개인 재능의 합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으로서 개개인은 다 고만고만한데 천재적인 생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개인 능력 이상을 발휘해주게 하는 게 집단이기 때문이니까. 주제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To produce something greater than anyone thought possible. 그래서 이 집단의 합이 개인 능력을 이상하게 발휘한다는 이 집단이라는 것은 생산합니다. 무언가를 something greater than anyone thought possible. 그들이
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여기서 something greater than any other possible 이랬을 때 이 something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불특정인 something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재민아, 뭐지? 이 글의 핵심 소재. 새로운 생각이란 걸 만들어내는 거. 완성된 새로운 생각. 개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각은 단순한 상상에 불과한 거고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이 something은 그래서 맨 앞에 나온 new 아이디어입니다. 실현 가능한 new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다음에 When the right people come together. 올바른 사람들, 적절한 사람들이 come together, 하나가 되었을 때. And when they collaborate in the right way. 올바른 사람만 단순하게 모여놓는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when they collaborate in the right way. 올바른 방향으로 적절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What happens? 무언가가 발생해요. Can often feel like magic. 마법 같은 무언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뭐 어법을 많이 안 내긴 하지만 이거 that happen이 아니라 왜 what happen일까? 어법적으로 관계대명사를 생각하면은 something that happen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something 없이 그냥 that happen이 왜 안 되느냐라는 거지. 발생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feel like magic, 마법같이 발생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아는 겁니까, 지금? 이 문장 안에서는? 글 전체로 보면 알아요. 글 전체로 보면 new 아이디어일 거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new 아이디어인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를 때는 의문사 what을 써야 된다고, that이 아니라.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적절한 사람들이 합쳐져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우리 곧 고2가 될 거잖아. 왜 표정을 찡그립니까? 자, 고2가 된다는 얘기는 해방이 얼마 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000일도 안 남았어. 수능 공부의 끝까지. 1000일 되게 금방 가요. 재민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야. 좋잖아. 수능 끝나면 회피할 것 같지? 아니야? 그냥 영원히 고등학생인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고등학생.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10시잖아. 그쵸? 10시가 넘잖아, 지금 우리 수업 끝나고 가면. 그리고 뭐 영어는 10시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목은 탁 과목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 어떤 대학생이 맨날 10시까지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합니까? 요새 그런 대학생이 어딨어.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존재합니다만은 너희는 이게 기본값이잖아. 적절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 그러면 이제 수능 공부 고2끼리 모여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막 작년에 스카이를 붙었지만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재수생이 하나가 던져졌어. 자, 그러면 너희가 풀어야 될 문제와 그 재수생이 풀어야 될 문제는 같을까? 물론 도움은 될 거야. 그 재수생이 너희의 스터디 그룹에 같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걔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하지만 문제의 포커스가 다르잖아. 우리는 고2 때 여전히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되고 걔는 수능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미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되고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보고 다 빠르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재수생이 누가 영어 때문에 재수를 합니까? 영어는 다 1등급이지. 수학 때문에 재수하는 거, 수학 때문에 국어랑. 대학은 국어수학으로 가는 겁니다. 참 영어쌤으로서 참 안타깝긴 한데 대학은 국어수학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영어 쉽잖아. 쉽지? 아무튼 적절한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고2 공부를 하려면 고2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뜬금없는 사람이 끼면 안 돼. 그리고 적절하게 협력을 해야지.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2끼리 모여가지고 노량진이라는 동네 혹시 아십니까? 과거에는 재수생의 성지였다가 지금은 공무원 준비생들의 성지. 거기 가면 되게 재밌어요. 스터디 그룹을 한다고 한 4-5명이서 모여요. 단어 외운다고 하는데 내가 옆에서 이제 친구랑 놀다가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 5명이서 다 이제 추리닝 입은
남녀. 또 이상하게 또 성비는 또 항상 맞춘다 하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뭐 3대3, 2대2 맞춰가지고 들어가요. 졸린 것 같아서 잠 깨라고 하는 얘기야. 성비를 맞춰서 들어갔거든? 그럼 성비를 굳이 난 왜 맞췄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 근데 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단어는 한 5분 얘기하고 45분 동안 떠들다 가더라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거는 단순히 모아놓는다고 답이 아니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모여서 정말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끼리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 혼자 공부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의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9번 문제는 뭐 한 줄 더 있어요. 뒤에 똑같습니다. But it is not magic. 이 크리에이티브한 거,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합보다 더 위대한 걸 하는 거는 매직이 아니야. There is a reason. 이유가 있어요. The reason why. A reason why. There is a reason. 이유가 있어요. Why? Some groups are more than the sum of their parts. 그들의 부분의 sum. 단순하게 합, 더하기죠. 더하기를 넘어서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유는 안 나와서 그냥 개인 재능의 합 이상이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합쳤을 때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보완점을 메꿔주면 더 크리에이티브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왜 이렇게 안 내려가? 응?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됐다. 봅시다. The one psychophysics term, 정신물리학적 term, 용어가 있대. 정신물리학적 용어. On the lips of Prada store managers. 프라다. 굳이 이런 질문 써도 되나? 프라다에 소송 안 거나? 프라다 모르는 사람. 알죠? 명품? 처음 들어봐? 그건 프라다는 알고 있죠? 예. 프라다 가게 매니저들이 on the lips. 얘네들이 on the lips. 얘네들 입 위에 있는 용어란 얘기는 입에 올리는, 자주 말하는 그러한 정신물리학적 용어는 is anchor란 이야기야. 앵커, 고정장치, 앵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뜻을 얘기하면 닷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닷. Do you know 닷? 점, 닷. 이거 말고 배에서 닷이라는 것은 배가 고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이래저래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묶어놓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무거운 쇳덩어리.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줄로 해가지고 내려놓고 못 움직이게 막아놓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라는 말 자체를 지금 이제 앵커로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거 지금 여기에서도 나왔고 우리 아까 이상한 문제 프린트 하나 더 줬었죠. 독해 프린트. 풀진 않을 겁니다, 그거. 근데 그게 모의고사 문제인데 같은 앵커를 다루고 있는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안국고 또 비연계 나오잖아. 쓸데없는 거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줘봤어. 집에 가서 봐, 그거는. 무슨 얘기, 앵커를 얘기했을 때 보통 이야기하는 건 앵커링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앵커링 이펙트. 앵커 효과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고정 장치를 놓는 거야. 고정하는 효과란 이야기입니다. 고정 효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언가 어떤 생각을 고정시켜 놓는 거야. 생각이 어느 기준 이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고정시켜 놓는 거야. 생각의 기준점. 이게 앵커링 이펙트라는 겁니다. 적어놓고. 그래서 아까 전에 나눠드린 게 작년도 6월 고1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있어. 우리 지난주에 11월 모의고사 봤잖아. 2021년. 고2에서도 또 앵커링 갖고 또 냈는데 고2 11월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고1 문제 내기 좀 선 넘잖아. 그래서 일단 그건 뺐습니다. 그래서 앵커링 이펙트라는 건 생각의 기준점을 만드는 거야.
그럼 기준점을 만들었을 때 안 만들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거지. 자, 그럼 기준점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도대체 그럼 명품이잖아. 명품에서의 고정이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게 지금 소재니까. 봅시다. In the luxury trade, 명품 거래에서 적고 있네. That, 그것이 명품 앵커라는 것이 묘사한데 an incredibly high priced article. article은 여기서는 기사가 아니라 물건이 됩니다. 판매 물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물건을 묘사한데, 근데 이 비싼 물건은 displayed mainly to manipulate consumers. 전시되어져 주로 to manipulate, 조종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자, 그러면 물품, 아티클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판매 물건이 될 거 아닙니까? 명품관에 있는 건 다 파는 거 아닐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앵커 효과, 고정 물건이라는 것은 비싼 거죠, 지금. 비쌈, 매우.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의 본질은 판매를 하려고 있는 건데 얘는 판매가 목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고객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고객을 조정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정하는 내용은 아까 앵커링 임팩트라는 걸 내가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했잖아. 고객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고객 생각의 기준점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고객 생각의 기준점을 어떻게 만드는데요? the anchor, 이 명품은 비싼 물건이란 것은 is for sale, 파는 거긴 한데 but it is okay if no one buys it. 아무도 사지 않아도 괜찮대요. 실질적으로 팔면 좋지만 굳이 판매 목적이 1순위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의 도대체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It is, 그것은 really there for contrast. 거기에 있는 이유가 for contrast, 대조, 대비를 위해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을 조정하는 것은 대조라는 거죠. 대비 효과. 어떠한 대비를 할 것이냐. It makes everything else look affordable. 비싼 게 있음으로써 그 everything else, 그 외에 남은 모든 것들을 look affordable, 살만하게 만든대. By comparison, 비교하여서. 자, 대비 효과고, 이 대비 효과가 노리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물건을 살만하게 만든다. 싸 보이게 만든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싸 보이게 만든다라는 게 지금 말한 앵커 물건의 포인트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죠. 고객을 이러한 방식으로 조정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이제 빠르면 한 10년? 늦으면 한 15년 내로 당신들이 이제 차가 필요해질 거란 말이죠. 그치? 야, 차 없으면 20대 후반에 데이트를 못 가요. 대학생까지는 괜찮아. 대학생까지 그냥 학교 앞에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오늘은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내일은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다음 날은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해도 괜찮아. 근데 20대 후반으로 가면 짜증내, 이제. 대학생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사니? 차가 있어야 돼. 멀리 나가야 돼. 여행도 가야 되고. 학교 앞은 지겹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차가 필요할 겁니다. 재민군이 차를 사러 간다고 해봅시다. 자, 네가 가진 돈은 이제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야. 너는 통장에 그래도 취업을 되게 잘했어. 좋은 대학을 가서. 월 300만 원을 받을 거야. 적은 거 같지? 삼성이 이만큼 줘. 삼성, LG 뭐 등등등 이런 데가 300만 원 좀 많이 주는 거야. 300 못 받는 데가 많어. 아무튼
차를 사러 갔어. 첫 취업했어. 차가 필요해. 돈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빌려야지. 어? 리스? 리스도 돈이 있어야 리스랍니다. 뭐 그냥 빌려주지 않아. 회사를 등에 업고 신용대출형을 땡기러 갔습니다. 되게 경험담 같으신 건 착각입니다. 사실 사실이지만. 아니 회사를 입사했는데 차가 있어야 돼. 출장 가야 되는데 차가 없대. 차를 사래. 그래갖고 차를 사러 갔지. 아무튼 차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생각의 고정 효과라는 게 있잖아. 근데 고정 효과가 없이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사러 갔어. 차를 잘 모르잖아. 재민이 별로 차 안 좋아한다며. 차를 사러 갔어. 가갖고 이제 영업사원에게 무슨 차가 좋을까요? 얘는 사실 돈이 없으니까 경차 생각하고 갔다고. M 경차를 사러 갔다 해봅시다. H사에. M 경차를 사갖고 견적을 뽑으면은, 최근에는 내가 견적을 안 뽑아봤는데, 그걸 견적을 뽑아내면 대충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것도 다 빼버리면은, 1,500만 원이면, 이 정도면은 내가 월 300만 원을 버니까는 5개월 동안 숨만 쉬고 일하면은 집은 그냥 부모님이 해준 밥 먹으면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좀 눈치 좀 보이면서 살면은 괜찮을 것 같아. 살라고 했는데 옵션이 그게 있어. 갑자기 영업사원이 쓱 오더니, 야, 고객님 차 잘 보시네. 초년생이신가 봐. 근데 고객님 이거 차가 여기서 우리 여름에 되게 덥단 말이에요. 엉덩이가 땀이 찬단 말이에요. 고객님 여기서 100만 원만 더 보태면은 엉덩이에서 바람이 나와. 주차 잘 못하시잖아. 100만 원만 더 보태면은 뒤에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어. 필요한 거 같거든. 그럴싸하거든. 그럼 이제 1,600이 됐거든. 그러면 그럼 그 옵션 넣어서 할게요. 그럼 이제 영업사원이 잠시만요. 견적 내드릴게요. 이러고 커피 한잔 갖다 주면 또 그 얘기를 해. 다른 걸 들고 오더니. 그거 말고 고객님 조금만 더 보태면은 50만 원만 더 보태면은 한 단계 위급으로 간데 이건 기본 옵션이 돼 있어요. 그럴싸한데? 넓은 차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되게 그럴싸한데? 그러면 이걸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이 또 이제 예 봐드릴게요. 갔다 5분 뒤에 또 들어와갖고 근데요 지금 1,65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100만 원만 더 보태시면은 아니 세상에 에어백이 앞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터진다니까? 안전 중요하죠. 그럼 그걸로 해야 되나? 이러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고. 기준점이 없으면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경차 사러 갔다가 이제 얘 벤츠 끌고 나오는 거야. 그런 경우 실제로 많어. 나도 한번 그랬었고. 내가 첫 차를 그렇게 샀어. 그냥 적정하게 중형차 그 있잖아. H사의 S 차 있잖아. 굉장히 많이들 타고 다니는 국민차. 그거 살라고 하다가 이게 좀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중고차로 사볼까? 이러고 중고차 알아보다가 내가 결국에 뽑은 거는 H사가 아니라 L사의 수입차였어. 그렇게 돼요. 차를 좋아해서 내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거는 안 좋은 경우로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 거. 이건 반대의 경우에 앵커링이 되는 거야. 방금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앵커링이야. 처음부터 얘한테 경차 사러 간 애한테 결국에 벤츠를 뽑고 나온다고 했을 때 얘가 벤츠 한 7천만 원짜리 뽑는다고 나온다고 했을 때 얘한테 처음부터 1,500 들고 와서 경차 살라는 애한테 고객님 요새 경차를 누가 탑니까? 남자는 벤츠죠. 차는 벤츠지. 7천만 원짜리 보여주면 뭐라 그럴 거야? 나올 거잖아. 아니야? 1,500 들고 갔는데 너 7천만 원짜리 보여주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나가야지. 돈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가야지. 이건 지금 반대 경우에서의 앵커링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가 돈이 1억이 있는데 차를 사러 갔는데 차 뭐가 좋을까요? 3억짜리 일단 딱 보여주는 거야. P4, 방패, 빠르고 좋은 거 딱 보여주더니 죽이죠. 죽이네요. 3억이요. 저 1억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1억에 맞춰서 보여드릴게. 벤츠라고요? 이거 안전하고 좋은 차 있어. 야, 기능 대충 비슷한데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돼. 괜찮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가격이 알맞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 내용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썰이 길어졌어. 미안해. 차 얘기만 나면 흥분해서. This has been a strategy. 이것은 계속해서 전략이었습니다. That goes back to the 17th century. 17세기까지 goes back. 거슬러 올라가는 전략. 굉장히 오래된 전략이야. 오랫동안 써먹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하게 쓰이고 있는 전략이라는 이야기죠. Tucker Underhill, the author of the book Why We Buy, said recently. 우리가 왜 사야 되는가라는 책을 쓴 파커 언더힐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략이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전략이다. 입증이 되었다. 여기서 오래되고 구식이다가 아니라 이거 되게 효과적이다. 이펙티브하다는 정도로 보셔도 돼요.
계속해서 먹히는 방법이다. 자, you sold one thing to the king. 그럼 이건 17세기에 대한 예시, 17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17세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죠. 지금은 왕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우리나라는 왕이 없잖아. 근데 17세기는 왕이 다 있었다고. 17세기, 1600년대가 되겠네요. 자, 1600년도에 우리 조선시대였을까, 고려시대였을까? 너무 과한 질문이었니? 미안. 조선시대였어, 고려시대였어? 1600년대. 17세기요. 조선시대죠. 대충 임진왜란 끝났던 시점 정도가 되겠죠. 왕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무언가를 왕에게 하나 팔아먹었어. 왕에게 팔아야 될 거는 왕은 항상 최고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왕에게 뭔가를 팔았어. 하지만 but everyone in court. 여기서 court는 법원 혹은 뭐 그냥 필드가 아니라 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왕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had to have a lesser one. 더 작은 거를, 더 못한 거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궁궐이 이제 그 칸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 크기를, 옛날에는. 궁궐이 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99간짜리 집이 100간인가 그랬어요. 조선 궁궐이, 경복궁이. 그리고 중국은 좀 더 컸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왕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100간을 넘는 집을 가질 수가 없었어. 99간이었어. 계급별로 딱딱딱 정해져가지고. 왕이 최고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왕이니까. 킹이라는 말 자체가. 그럼 왕이 뭔가를 최고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그보단 조금 덜한 거를 가져야 된다. 그럼 there is the 500 bag. 앞에 일자가 빠졌거나 공이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 이거 프라다 가방인데? 프라다에 500달러짜리 가방이 어딨어? 혹시 봤어요? 프라다에서 500달러 가지고 난 지갑도 못 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500달러짜리 가방이 있어요. In the window. 진열 때에는.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앵커예요. 그리고 and what you walk away with. 네가 걸어서 나오는 것. 함께 with something이죠. 네가 걸어 나올 때 들고 나오는 거. 네가 산 거. 너의 제품, 프로덕트, 셀링 프로덕트. 산 것은 is the t-shirt. 티셔츠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다시 한번 네가 걷고 나오는 것은 뒤에 is the t-shirt라고 되어 있지만 해당 문장 안에서는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that이 아니라 what으로 써야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해두시고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처음에 프라다라는 명품의 대명사 같은 존재를 끌어왔을까냐는 거지. 가방 500달러짜리, 네, 프라다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입니다만은, 우리 동네 이제 가게에서 뭐 지하철역, 일산역 앞에서 보면 이제 막 10,000원짜리 가방 이런 거 팔잖아. 안 파나? 가끔씩 팔잖아요. 뭐 재고 정리 이런 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죠. 그쵸? 자, 프라다에서 티셔츠를 팝니다. 얼마일까요? 적어도 10만 원은 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도 애초에 원래 되게 비싼 거야. 그래서 대뜸 갖다 주면은 사기 힘든 거야. 명품이니까. 원래는 되게 비싸고 명품이야. 잘 사기 쉽지 않아. 왜냐면은 프라다 말고 그러면 저렴함의 대명사 탑10이나 뭐 에이세컨즈 이런 데로 생각을 해봅시다. 티셔츠 얼마야? 10만 원 할까 거기서? 거긴 패딩이 10만 원이잖아. 그럼 티셔츠는 원래 3개에 10,000원짜리가 우리에겐 국룰이라고. 3개에 10,000원짜리만 사다가 이거를 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라고. 다만 이거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앞에 나온 500달러 가방의 존재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거라도 들고 나오게 만드는 거야. 사실 얘도 되게 비싸지만 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대비 효과. 다른 물건을 싸 보이게 해. 왜? 이것도 비싸. 그냥 사라고 하면 잘 안 살 거란 이야기야. 이것도 비싼 거라. 티셔츠도, 명품 티셔츠도. 싸 보이게 해야지 판단 이야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우리 오늘 받았던 프린트만 한번 봅시다. 거기서는 앵커 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만한 게 이제 추가 질문으로 내기 만만한 게 사실 교육청 모의고사라서 뽑아봤는데 뭐 내용을 지금 일일이 다 보면서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 그냥 핵심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앵커링 이펙트는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앵커링 이펙트는 뭐였어? 상대적으로 비싼 걸 먼저 제시해서 다른 거를 싸게 만드는 거였잖아. 근데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앵커링 이펙트라는 것은 음식을 우리가 먹으라고 할 때 아무거나 이제 주면은 좋아하는 것부터 먹으면은 많이 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앵커링 이펙트로 처음에 뭔가 살찔 만한 거 말고 풀떼기를 먹여 놓으면은 우리가 밥을 많이 못 먹게 된다. 쓸데없이 살이 안 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처음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프라이어티를 정해 버린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뭐 주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소재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낼 수 있을 만한 가치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제를 찾으러 가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앵커링 이펙트라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거.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